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R로 하는 데이터 과학 과정을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으로 하는 데이터 과학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파이썬으로 데이터 과학을 하려면 주로 이제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파이썬은 그 파이썬 org에서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고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안 해보셨으면 오늘 꼭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나콘다라는 환경을 아나콘다닷컴에서 이렇게 인디비주얼 버전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아나콘다 인디비주얼 버전 가지고 요 데이터 사이언스 툴킷이라고 하죠, 그죠? 대부분의 데이터 과학 환경을 도구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 다운로드 환경이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아나콘다 설치하면 파이썬도 같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먼저 한번 보고 같이 다시 리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나콘다를 설치하고 나면 여기 이제 주피터 노트북도 있는데 조금 더 진화된 버전인 주피터 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피터 랩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전통적으로는 주피터 노트북을 아직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VS 코드도 있고요. 그리고 오렌지 3,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오렌지 3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인스톨을 해줘야 되지만 어쨌든 사용할 수가 있고, R 스튜디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우리 R 스튜디오와 R도 여기에 인스톨해서 웹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렌지 3나 R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PC에서 로컬 PC에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는 게 더 편하고 빠르고 좋죠, 그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아나콘다를 이용해서 웹 환경에서도 브라우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론치를 해보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이제 노트북을 하나 만들려면 뉴에서 파이썬 3 이렇게 실행하면 이런 새로운 노트북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노트북에서는 요 셀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프린트 이건 파이썬 이 디폴트니까 헬로 주피터 이렇게 해보면 실행은 이제 여기서 컨트롤 엔터 치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쉬프트 엔터를 치면 이렇게 실행하고 다음 셀로 넘어와요. 우리 그 R 스튜디오에서는 컨트롤 엔터 해가지고 한 줄 실행시켰듯이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컨트롤 엔터로 한 셀을 실행시킬 수 있고, 쉬프트 엔터 하면은 한 셀 실행하고 그 다음 셀로 또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부터 n까지 합을 구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과학할 때는 포문이나 이런 거보다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좀 익숙해져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과학을 한다 그러면 1부터 n까지 합을 어떻게 구하느냐, 예를 들어서 i for i in range 11 하면은 요게 1부터 10까지의 리스트를 만든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sum이라는 함수를 이 n에다가 적용해서 이거를 프린트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5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로바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에 적용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이런 이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이 데이터 과학에 적절한 도구다, 데이터 분석에 많이 사용하는 도구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과학 공부하면서는 좀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이나 R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것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오렌지를 가지고 주로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이썬을 알고 있고 R을 공부한 적이 있다면 조금씩 그 우리 수업에서 듣는 내용을 실제로 R로 코딩하고 파이썬으로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예제인데,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R로 했던 그 아이리스 품종 분류를 고후 데이터셋을 적용해서 어떤 품종인지를 알아맞히는 과정을 이제 파이썬으로 하면 어떠냐, 거의 비슷합니다. 자, load the iris 데이터셋에서 sklearn, 즉 scikit-learn에 있는 데이터셋에
scikit-learn.dataset 모듈에 있는 로드 아이리스를 가지고 오면 이 로드 아이리스가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로드해 줍니다. 자, 이거를 이제 주소 없애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이 딕셔너리 타입이라는 거는 파이썬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형태로 해서 numpy의 어레이 형태로 이렇게 리턴을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데이터 말고도 프레임이나 타겟 네임, 세토사냐, 버지컬러냐, 버지니카냐,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쭉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이리스를 우리가 로드 해왔기 때문에 이 아이리스의 데이터를 우리가 트레인의 피처, 학습용 특징 멘트로 사용하면 되고 iris.target 정보를 학습용 타겟 정보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죠? 이건 이제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 일일이 안 되니까 자, 이걸 프린트로 이렇게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해서 이렇게 Shift Enter 치면 자, 여기 데이터셋이 쭉 나오고 피처 정보들이 쭉 나오고 다음에 이제 타겟 정보가 0, 1, 2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세토사가 0이고 버시칼라가 1이고 버지니카가 2고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from sklearn neighbors에서 scikit-learn neighbors 모듈의 kneighbors classifier라는 오브젝트를 임포트해 와서 얘를 이제 CLF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train features 하고 train targets 아까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걔를 가지고 피팅, 즉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CLF가 K-Enable Classifier인데 이거는 이제 실행 결과가 없죠. 학습만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학습한 걸 가지고 이제 그 적용을 하기 위해서 예측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프리페어를 합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는데 자, 판다스 임포트 판다스 as PD 즉 판다스라는 모듈을 PD로 임포트하고 numpy라는 모듈을 np로 이제 또 임포트해서 np의 array 아까 우리가 고의 그림에서 측정한 요 데이터 3개죠, 그죠? 요 3개의 데이터를 numpy의 array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 numpy의 array 형태로 만든 거를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생성합니다. 칼럼 이름은 iris.featurename을 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프린트 iris의 키즈를 보면 같이 출력해 보면 마지막에 이거 프린트하니까 df가 앞에 안 나오네요. 프린트 df 하고 다시 이렇게 보면 이렇게 df 저거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되고 아까 판다스 아이리스의 데이터의 키가 데이터 타겟 프레임 타겟 네임즈 그 다음에 피처 네임즈 파일 네임 뭐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키가 있으니까 이 아이리스 점 피처 네임즈 넘겨주면 이걸 칼럼 네임으로 가니까 이렇게 칼럼 네임이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학습도 다 시켰고 테스트 데이터가 DF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이 프리딕트를 하는데 이게 이제 KNN을 사용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리턴하면 이 프리딕트 데이터는 프린트 PRED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DF로 확인을 해보면 에러가 났네요. 뭐 때문에 에러가 났지? PRED를 바로 프린트를 해서가 있나 보네요. 모르겠다. 그러면 이걸 일단 빼고 바로 봐도 되니까 클래시파이어 프리딕트 해서 뭐가 에러 났죠? 뭔가가
차원이 안 맞다고 그러는데, 이걸 실행을 안 했나? 실행했는데, 그 다음에 네, 됐네요. 아까 실행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프리딕트에서 이 프리딕션 정보를 이렇게 아까 R에서 스페시즈 df 달러 스페시즈 했는 것처럼 요 스페시즈라는 칼럼을 하나 생성해서 그 칼럼에다가 PRED 정보 이게 0, 0, 0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럼 이제 0이 뭐냐? 이거는 마찬가지로 iris.target 정보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세토사, 버지컬러, 버지니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세 개 중에 0번째다. 즉 세토사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내가 이 0으로 분류된 게 세토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의 데이터셋을 분류해 보니까 다 세토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고호가 세토사를 보고 그랬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뭐 다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자면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파이썬에서도 scikit-learn에 이미 디폴트로 포함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scikit-learn의 데이터셋의 로드 아이리스를 이용해서 아이리스를 받아오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용 데이터셋,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iris.data에 있었고 iris.target에 이 훈련용 데이터셋의 품종 분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트레이닝용 피처 데이터셋, 트레이닝용 타겟 데이터셋으로 만든 다음에 이 KNN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하면 되죠, 그죠? 이 KNN, K-Neighbors Classifier는 요 scikit-learn의 네이버즈 모듈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걸 임포트 해와서 이렇게 CLF를 만든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요게 이제 학습을 하는데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때 특징 변수는 이걸 쓰고 그 타겟 변수는 이걸 쓰겠다. 이렇게 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우의 붓꽃 데이터 요 세 개의 데이터를 numpy 이 판다스를 PD로 numpy를 NP로 불러가지고 numpy.array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 numpy array를 어디에 남겨줬습니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생성자에 남겨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의 칼럼은 아이리스의 피처 네임즈 가지고 칼럼 이름을 붙여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앞에서 만든 학습시켜 놓은 이 CLF 클래시파이어에 가지고 이 데이터 프레임의 예측값 프리딕션을 해보면 이 프리딕션이 이제 000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게 000이라는 시리즈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000 벡터를 스페시즈에다가 칼럼 스페시즈라는 칼럼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을 하면 000이 나오는데 그 0이라는 의미는 타겟 아이리스 타겟 네임에 있는 첫 번째 원소 0번째 원소를 보면 0번째 인덱스를 보면 이게 세토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R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판다스 이 판다스가 R에서처럼 벡터 판다스에서는 시리즈라고 하는데 벡터하고 행렬 그리고 결국에는 데이터 프레임 아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뉴 데이터 프레임 하는 거 보셨죠, 그죠?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을 제공해 주는 게 판다스고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수치 연산 행렬 곱셈 행렬 그 분해 이런 것들은 이제 또 numpy를 이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관련된 알고리즘은 또 scikit-learn이나 파이토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을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았고 다만 이제 기존의 그냥 파이썬 프로그래밍 모델하고는 조금 다르게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인터랙티브하게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서 혹은 구글의 콜앱이나 다른 주피터 랩 같은 걸 이용해서 인터랙티브하게 분석을 시도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는 이런
그 R이나 파이썬은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R은 이제 좀 생소한 랭귀지고 지금 뭐 통계학 학생들도 좀 있지만 통계학 학생들 같으면 R을 이제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R이나 파이썬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걸 다 배워가면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할 거냐? 우리는 이제 오렌지는 이거는 그냥 그 드래그 앤 드랍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렌지로 하면은 우리가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스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론만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 실습을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서 데이터 과학의 이론적인 내용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몸으로 적용하면서 공부하면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렌지를 가지고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